자, 안녕하세요. 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죠? 10주차 강의 이후에 2주가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제가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였어야 했는데, 회사에 굉장히 이슈들이 많아서 그걸 좀 해결하느라고 여러분들하고 좀 가까이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5주차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내달라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총 14주차 강의, 그리고 15주차 때 기말고사를 치르면 본 강의는 여러분들과 얼굴 한 번도 못 뵙고, 끝나게 되는데, 너무 아쉬워하던 찰나에 7월 3일 기말고사 일정에 7월 3일 날은 여러분들과 얼굴을 뵙고 오프라인에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7월 3일, 7월 2일인가요? 네, 7월 2일 목요일, 죄송합니다. 7월 2일 목요일 기말고사 시간표를 저희 조교님께서 보내주실 텐데요. 그 시간표대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시험을 볼 건데, 시험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는 게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기획력, 그 다음에 빅데이터 마케팅을 열심히 들으셨으면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시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주어지는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마케터로서, 경영학도로서 이 시대의 이슈들과 경영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지는 비즈니스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빅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시험 예상 문제 내지는 시험 범위라고 하기는 거창한데, 그 부분은 확정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 그러니까 오늘을 올리는 날이 6월 11일인데요. 6월 12일 날은, 제가 6월 12일 금요일 날에는 기말고사 어떤 내용에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주차 강의, 이제 10주차 강의 때는 여러분들하고 광고 미디어와 관련돼서 빅데이터 마케팅이라고 하면 고객들이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선호를 느낀 다음에 검색을 하고, 검색한 이후에 웹페이지 내지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찾아가는 데까지 걸리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어떻게 데이터로 추적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추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을 세분화된 고객별로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빅데이터 마케팅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새로운 분석 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제가 조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마케터, 상품 개발하는 마케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그 유한양행 자회사인 유한건강생활에 저희가 경영지원실장으로 있는데요. 경영지원실 안에 빅데이터 분석 담당이 계십니다. 김하나님이라고, 김하나입니다, 이름이. 김하나님께서 사실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상품 개발하는 마케터들, 그리고 광고를 하는 마케터들에게 굉장히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로 사용하는 분석 툴이 있는데, 그 분석 툴이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이런 구글 애널리틱스 분석 툴이 아니라 파워 BI라고 하는 엑셀에서 파생된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인데요. 이 파워 BI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특강으로 알려주고 싶다고 하여서 제가 이번 11주차 강의는 그분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강의실에 같이 계시면서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강의는 찍었습니다. 제가 경영학도, 그 다음에 마케터 분들이, 미래의 마케터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고, 주제 역시 빅데이터 마케팅으로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인사이트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과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흔쾌히 1주차 혹은 2주차 강의까지도 찍어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을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의 내용은 저희가 가상으로 만든
오프라인 포스 데이터입니다. 포스라고 하면 포인트 오브 세일즈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오프라인 매장 가면은 올리브영이라든가 부츠라든가 롭스 같은 데에 올리브영 매장을 가면 식당에도 마찬가지죠. 카드 결제를 할 때 그 카드 결제를 하는 그 기계 옆에 보면 어떤 메뉴를 드셨는지,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는지 화면에 표시되는 기계를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 오브 세일즈라고 하는 포스 기기인데요. 그 포스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매출 분석이라든가 제품의 트렌드, 제품의 매출 트렌드라든가 그다음에 시간대별 뭐 매출 분석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보다 실제 데이터 분석을 업으로 삼고 있는 그리고 마케팅에 지원 업무를 해주시고 있고 마케팅에 훌륭한 인사이트를 던져주면서 그들이 가야 될 방향성을 잘 짚어주는 저희 회사의 경영지원실에 소속돼서 근무하고 있는 김하나 분석가님을 모시고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주차 강의는 파워 BI 특강으로 제가 정하고요. 요 영상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김하나 분석가님의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분석에 사용되었던 샘플 데이터는 별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14주차 강의까지 12주차 강의는 제가 또 이제 여기 김하나 분석가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엑셀을 가지고 고객 데이터들을 추려서 그 어떤 고객에게 어떤 맞춤형 마케팅을 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그 방법을 강의 특강으로 다시 한번 또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주차 강의는 파워 BI, 12주차 강의는 엑셀 특강, 그 다음에 14주차 마지막 강의는 제가 담당하면서 디지털 마케팅 시대에 꼭 필요한 구글 어널리틱스 분석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14주차는 아무래도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고객 CRM 분석이라고 되어 있었던 그 과목명은 12주차 엑셀 강의를 하면서 고객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걸로 가름을 하고요. 14주차 때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경영학도로서 마케터로서 나중에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비즈니스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책들을 소개해 주는 걸로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 다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전일에도 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제가 전화를 잘못 걸어가지고 한번 목소리를 들은 학생은 있긴 해요. 물론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도 많은 학생분들께서 연락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고 어쨌든 그 기말고사 시간 때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이번 주차는 파워 BI 특강, 유한건강생활의 경영지원실 데이터 분석가 김하나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12주차 때 역시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한 CRM, 고객 맞춤형, 고객 관계관리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을 엑셀로 시연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13주차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14주차는 마케팅과 빅데이터, 경영학과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있는,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책들을 소개함으로써 제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핵심 역량 분석이라든가 가치 캔버스라든가 이런 경영 전략에 활용될 만한 여러 가지 도구와 툴들을 책을 통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서 샘플 데이터 다운받으셔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툴 파워 BI를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워 B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서울대학교 신성진 교수님 요청으로 파워 BI에 대해서 소개드리게 된 유한건강생활 데이터 분석 담당자 김하나입니다. 유한건강생활에서는 뉴오리진이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쇼핑몰뿐 아니라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리테일 상품과 함께 브런치, 음료와 같은 F&B 메뉴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국 어떻게 하면 뉴오리진이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고민을 안고 다양한 데이터와 데이터 툴로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중 고객이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내부 데이터 분석에서는 주로 파워 BI 그리고 엑셀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파워 BI는 제가 많이 사용을 해봐서 그런지 실무적으로 아주 유용한 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셨을 때 이 툴을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만든 보고서 결과에 공유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된다면 아주 촉망받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워 BI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고자 데이터와 그리고 시각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후에 파워 BI를 설치해보고 파워 BI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 간의 관계도 설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시각화 차트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샘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매장에서 발생한 고객들이 계산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포스 데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셨을 때 직원한테 이런 메뉴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직원분이 포스 기계로 그 메뉴에 대해서 찍고 계산을 할 건데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데이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어렵고 전문적이고 약간 멀리 있는 것 같은 나와는 상관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 이 데이터라는 거는 내 주변에 있고 가장 실생활에 밀접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카페에 왔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음료를 주문하고 그리고 디저트도 주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직원분이 그 주문을 받아서 포스 기계로 입력을 하고 여러분에게 카드를 받아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샘플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주머니에 있는 영수증 또는 지갑 속에 꾸깃꾸깃한 영수증을 꺼내서 펼쳐들어도 이 영수증과 다른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영수증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분석할 때 그 데이터로 전환이 됐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영수증 안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 바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W 스퀘어점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W 스퀘어점이 바로 매장명이고요. 이 매장에 대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31일 일요일 20시 26분에 결제를 한 데이터가 있고 포스가 1이라고 써있죠. 매장에 따라서 포스 기계를 하나를 쓰는 곳도 있고 두 개를 쓰는 곳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포스 기계를 두 개를 쓰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포스 번호가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 기계 1번에서는 69번째로 영수증 번호가 69번이에요. 69번째로 결제가 된 이 영수증입니다. 그러니까 W스퀘어점 5월 31일에 포스 기계 1번 포스 기계로 69번째 결제된 영수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품명을 보시면은 무화과 스콘, 아메리카노, 프로바이오 디톡스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이 수량이 1개, 1개, 2개입니다. 할인 금액을 보니까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고요. 아마 할인 대상이 아니었던 그런 고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5,100원, 6,100원, 15,500원 이렇게 찍혀 있고요. 또 부가세 항목을 보시면은 2,428원이라고 찍혀 있네요. 그리고 부가세를 제외하고 공급가액이라고 하죠. 이 물품가액이 24,272원이 찍혀 있습니다. 합계 금액이 26,700원이 찍혀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밑에 이제 섹션을 보시면은 카드 번호, 할부 계월, 카드 사명, 매입 사명, 승인 번호, 결제 금액, 알림 메시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은 캐셔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윤셀이라는 직원이 이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요상한 숫자, 이 숫자들의 조합은 5월 31일 포스번호 1번, 영수증 번호 69번의 이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파생 변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럼 데이터상으로 어떻게 이 정보들이 들어가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온 샘플 데이터인데요. 여기 영업일자, 회원번호, 매장 코드, 포스 번호, 영수증 번호, 상품 코드, 매출 수량, 총매출 할인, 순매출, 부가세, 그리고 넷매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변수들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지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먼저 찾아왔어요. 이 노란색 줄이 바로 이 영수증에 있는 정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영업일자가 2020년 5월 31일 20시 26분이라고 적혀 있죠. 이 데이터가 그대로 여기로 왔고요. 회원번호는 아마 포스 기계를 찍을 때 이 전화번호로 제가 회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고객님 전화번호 좀 불러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전화번호를 찍게 되면은 그 정보가 포스에서 이제 서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 번호가 찍혀 있고요. 매장은 이제 W스퀘어점인데 매장 코드가 적혀져 있죠. 이렇게 매장이나 어떤 회원 번호나 상품 코드 모두 코드로 관리가 되게 되고 있습니다. 매장 마스터를 보시면 100008은 W스퀘어점이라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맞는 번호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포스 번호가 1번, 영수증 번호 69번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하나의 줄이 아니고 왜 3개의 줄이냐면 상품이 3개이기 때문에 3개의 줄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출 수량 상품이 3개인데 매출 수량을 보시면 1개, 1개, 2개 여기는 1개, 2개, 1개이니까 아마도 여기 무화과 스콘이 맨 위에 있고 중간에 프로바이오 디톡스 그리고 그 다음이 아메리카노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한번 진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 코드를 한번 제품 마스터에서 검색을 해보면 무화과 스콘이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로 무화과 스콘이고요. 두 번째로 프로바이오 디톡스입니다. 세 번째는
아메리카노가 바로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총 매출 5,100원, 15,500원, 6,100원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et 매출이라는 게 이 24,272원 합치면 24,272원 잘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정보들은 바로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영수증의 정보들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이런 캐셔의 정보들도 다 어느 테이블에나 어디인가에는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서 제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수증 말고도 많은 고객들이 이 매장에 와서 결제를 할 건데요. 그때 발생한 모든 영수증들을 모아서 여기 데이터 세트로 담아보게 되면은 하나의 테이블이 구성이 됩니다. 이 테이블을 가지고 어떤 고객이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에 대한 이런 궁금증, 그것 외에 또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는 어떤 궁금증에도 대답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매출액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매출액이 얼마인지, 어느 매장에서 어떤 메뉴를 가장 많이 먹고 있는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각화에 대한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 바로 이거 같아요. 보이는 만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엑셀로 된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궁금증, 매장에서 가장 붐비는 시간대 또는 한가한 시간대 어떤 고객이 어떤 메뉴를 많이 먹을지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시각화 차트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시간대와 매출액으로 이제 한번 X축과 Y축으로 이제 그려보게 된다면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에 따라서 선이 그어지게 될 건데요. 여기서 막 떨어지는 거나 또 올라가는 매출액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간대에 떨어지고 있구나. 이 시간대에는 매출이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요 시간대에 매출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 시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라고 이제 파고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시각화인 것입니다. 요즘 데이터 시각화 툴은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친숙한 엑셀부터 오늘 이야기할 파워 BI도 그렇고 태블로 그리고 R, 파이썬 여러 가지 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친숙하게 생각하는 그 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엑셀이 친숙하면 엑셀을 사용하시면 되고 파워 BI를 배워서 이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이걸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같이 활용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주로 엑셀만 사용했어요. 그런데 엑셀을 사용하다 보니 데이터 10만행, 100만행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걸 자유자재로 돌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사하고 붙여넣기만 해도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10분 이상이 걸리면서 이제 멈춰있게 되고 그러면 업무 시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근데 10분 이상 멈춰있다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많이 꺼지기도 해서 굉장히 좌절한 순간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시각화 툴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파워 BI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파워 BI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엔진을 켜시고 어디든 상관없어요. 네이버가 친숙하면 네이버, 구글이면 구글인데요. 여기서 파워 BI라고 검색을 하시면 데이터 시각화라는 파워 BI에 대한 이제 내용이 뜰 겁니다. 여기서 파워 BI 데스크탑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무료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실행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실행 버튼이 아니고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설치라는 버튼이 뜰 겁니다. 그 설치 버튼을 클릭을 해서 그냥 보통 다른 프로그램 까는 것처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파워 BI를 보시면은 파워 BI 데스크탑 버전, 프로 버전, 프리미엄, 모바일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데스크탑 버전이 가장 기본입니다. 데스크탑 버전이 뭐냐면 이거를 툴을 다운을 받아서 제 노트북에서 여러분의 노트북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업한 결과물을 저희 회사에서는 프로 버전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이 프로 버전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작업한 보고서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월 한 9.9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이제 11,000원 정도 내게 되면은 계정을 하나 받을 수 있어요. 그 계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서 내가 데스크탑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그 계정에 올려놔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습으로 가게 되면은 단계별 학습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동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하다가 파워 BI를 다루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여기 와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워 BI가 무료 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좋은 점은 제가 두 가지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료 툴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엄청나게 다양하지 않아서 내가 궁금한 점을 다른 사람들이 이미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답을 해놨다는 점 그런 것들 참고하게 된다면 파워 BI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파워 BI를 한 달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더 좋은 기능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파워 BI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모두 다운을 받으셨으면 한번 파워 BI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가 이렇게 실행이 되었고요. 보시면은 첫 화면은 이렇게 하얀 도화지 같은 백지의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 백지 화면에 이렇게 옆에 보시면 시각화 객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시각화 객체들로 채워서 우리 분석에 대한 스토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는 보고서 탭이고요. 옆에는 데이터 탭 그리고 테이블 간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모델 탭이 있습니다. 필터가 하나 있고요. 무슨 여러분들이 피벗 사용하시는 것처럼 피벗 탭을 사용하실 때 필터를 넣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필드라는 섹션이 있어요. 이 필드 섹션에서는 데이터 테이블을 불러오게 되면은 여기에 테이블명이 생기고
하나의 엑셀에서는 시트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테이블명이 생기고 여기에 어떤 칼럼들이 있는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는데 다양한 플랫폼이나 원본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뿐 아니라 자세히를 눌러보시면 파일에서는 우리는 지금 엑셀에서 가져올 건데요. 엑셀뿐 아니라 텍스트, CSV, 그리고 XML 파일도 가능하고 JSON, PDF 다양한 파일들에서 데이터 원본을 불러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액세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오라클, MySQL 이런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서도 원본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애저라는 것도 있고 애저도 있고 온라인 서비스 부분에서는 저는 가장 흥미로웠던 게 구글 웹로그 분석입니다. 구글 웹로그 분석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의 접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시고, 이 베타 버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베타 버전이 많다는 게 뭔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생기는 어떤 플랫폼들의 데이터들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엑셀이라는 것을 이제 눌러보시면 팝업이 하나 뜨고 있습니다. 팝업이 뜨는데 샘플 데이터, 포스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파일, 엑셀 파일 안에 4개의 시트가 있었어요. 아까 보셨던 영수증들의 모음인 거래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고객의 정보가 담긴 고객 마스터, 매장 정보가 담긴 매장 마스터, 그리고 제품 정보가 담긴 제품 마스터. 이 3가지의 마스터, 그리고 하나의 거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 모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 노란색 체크 박스가 생기도록 이렇게 클릭을 해줄 겁니다. 이 제품 마스터를 보시면은 매장 마스터나 고객 마스터, 거래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칼럼명이 잘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칼럼명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상품 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품명을 칼럼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클릭하시고 사실 요거가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냥 로드를 누르시면 되는데 데이터 변환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데이터 변환을 누르게 되면은 파워 쿼리 편집기라고 해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테이블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이 제품 마스터를 클릭을 하시고 홈에서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컬럼명이 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닫기 및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테이블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필드에 갑자기 없었다가 이제 테이블명이 생겼고 이것을 앞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테이블 컬럼명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는 여기 데이터 탭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있죠? 자동 필터, 엑셀에서 자동 필터 적용한 효과가 여기서 나고 있습니다. 영수증 번호도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상품 코드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필터를 지우고 싶으면은 필터를 직접 풀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필터 지우기, 모든 필터 지우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필터가 사라집니다. 기능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사용하면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지금은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 간에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회원 번호가 있는데 이 회원에 해당하는 고객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회원의 등급, 그리고 성별, 연령, 가입일 같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를 사실 이 거래 데이터 쪽에 그냥 다 담게 되면은 이 하나의 테이블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장 정보도 마찬가지로 어떤 매장명인지 매장명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매장이 어느 주소에 있는지 또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 하나의 테이블로 모든 데이터 필터 차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용량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원번호에 중복된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만약에 매장 정보가 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있는 매장 정보들이 다 여기에 중복되게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매장 마스터에서 인사이동이 일어나서 점장이 만약에 바뀌었다고 쳐보면요. 이 거래 데이터 상에서도 이 중복되는 정보들, 점장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휴먼 에러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여기 이제 마스터에서 이 점장명만 바꿔주면은 여기 모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해줌으로써 하나의 테이블처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모델 탭에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여기 이미 자동으로 관계가 불러올 때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자동으로 설정이 된 이유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살짝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테이블의 어떤 칼럼과 어떤 칼럼이 연결되었는지 보이는데 회원번호가 똑같은 칼럼명으로 들어가 있고 회원번호의 형식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만약에 여기 컬럼명이 좀 달라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마다 위에 점 3개가 있어요. 그럼 점 3개를 클릭을 하시면 관계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관계 관리를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해서 거래 데이터와 고객 마스터를 이 회원번호 칼럼과 회원번호 칼럼으로 연결을 해달라는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장 코드와 매장 코드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데 이미 두 열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해서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관계가 없었다면은 생성이 되었을 건데요. 근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이제 삭제를 한 다음에 관계를 만들어 보면은 직접 만들어 볼게요. 거래 데이터와 고객 마스터를 하나의 그 같은 키로 조인을 해줄 거예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셔서 거래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고객 마스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하나라고 생각되는 컬럼을 알아서 지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지정이 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직접 클릭해서 지정을 하면 되고요. 회원번호와 회원번호가 같은 형식의 그리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컬럼입니다. 카디널리티가 있는데 다대1, 1대1, 1대다, 다대다 카디널리티가 있어요. 여기 이 경우는 다대1입니다. 보시면은 회원번호는 거래 데이터에 23983이 여러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고객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10번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복이 허용이 되고 있고요. 고객 마스터는 중복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고객, 한 줄에는 하나의 고객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445, 445, 445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객은 하나의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다대 1 카디널리티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기를 하면 알아서 이렇게 줄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는 다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 표시가 있고 여기는 1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이게 어떤 관계구나 라고 이제 눈에 보이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고서 탭으로 돌아가서 한번 시각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그릴 때는 뭐 혼자서 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내부 이해관계자나 또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어떠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고픈 방향들을 생각을 해서 그 순서대로 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궁금한 점은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나왔지? 라는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라는 시각적 객체를 클릭을 하셔서 매출액을 나타내 줄 겁니다. 여기서 매출액은 어떤 매출액을 쓰냐면 또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 그러니까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나 부가세를 납부하는 금액, 그거는 모두 빼고 넷 매출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5억 9,200만 원이 나왔네요. 데이터 레이블에서 텍스트 크기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범주 레이블은 여기 넷 매출 범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는 필드, 그러니까 이런 컬럼 값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하는 곳입니다. 피벗 테이블처럼 엑셀의 피벗처럼 이렇게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잡아서 끌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이렇게 옆에 화살표, 아래로 된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어떤 정보를 여기다 나타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넷 매출을 끌고 왔습니다. 넷 매출을 끌고 왔고 이름도 한번 바꿔볼게요. 매출액. 그러면은 범주가 이제 매출액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한번 매출액이 월별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뭐 일자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영역형 차트 혹은 꺾은 성장 차트 이런 식으로 추세를 한번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업일자가 있죠? 여기 축에는 영업일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매출액을 가지고 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연도 2020년 딱 하나 생겼죠? 점이 딱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서 위층에서 계층 구조에서 한 수준 아래로 모두 확장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분기별로 나옵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월로 나옵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일자별로 나와요. 여기서 분석에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선을 그려볼 수 있는데 추세선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금 매장의 매출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시면 추세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목도 사실 바꿀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제목 net매출 연도 분기 연 월 및 일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내가 설정한 걸로 하고 싶다 했을 때 매출액 트렌드 뭐 이런 식으로 추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월 매출 추이, 연 매출 추이 이런 건 안 적어도 되는 게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드릴업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연도별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분기별, 월별, 일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연매출, 월매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엑셀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죠. 그리고 여기서 슬라이서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시간별로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다 하얀 도화지를 클릭을 하시고 슬라이서를 가지고 올 겁니다. 이 달력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일자 데이터인데요. 데이트 형식으로 된 것이 바로 이 달력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그 시그마로 표시가 된 것이 바로 숫자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나머지는 텍스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면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자, 필드로 이렇게 영업일자를 갖고 오게 되면은 영업일자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3, 4, 5월 세 달의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라서 지금 3월 1일이 처음이고 5월 31일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선택을 해줘도 괜찮고요. 이거는 지금 선택한 거를 지우는 게 바로 이거고요.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서 끌어도 끌어서 이제 데이터를 어느 시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장별로는 매출이 얼마나 나왔지 그리고 어느 매장이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가지고 올 겁니다. 여기다가 매장명을 집어넣을 건데요. 이미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장명을 그대로 축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매출액 이렇게 가지고 와도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은 IFC 물점이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동부이촌점, 롯데월드몰점, 마포점 이렇게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스타필드 하남점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얼마인지를 보고 싶으면은 여기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여기를 해제거든요. 데이터 레이블 해제인데 이걸 다시 선택해서 나타내 주시면은 위에 얼마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억, 7,400만원, 7,100만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데이터 색을 기본 색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별로 디자인 감각이 별로 없어서 그냥 기본색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에서 어떤 제품들이 비중이 높은지 한번 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입니다. 상품 코드가 있고 상품명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세 가지의 분류로 되어 있는데요. 대분류가 음료와 푸드로 나눠져 있고 중분류가 디저트, 브런치, 차류, 커피류 그리고 소분류는 디저트, 샐러드, 스프, 주스, 커피, 티라떼, 프라페, 플레이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대분류 쪽을 궁금해요. 푸드와 음료의 어떤 비중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할게요. 비중 그래프는 이렇게 100% 누적 세로만 내용 차트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매장명을 축으로 둘 거고요. 값은 매출액 비중으로 보고 싶어서 넷매출로 갖고 와볼게요. 여기서 범례를 가지고 올 때 제품 마스터에 있는 대분류를 범례로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음료와 푸드의 어떤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IFC 물점이 이제 음료의 비중이 조금 높고 이걸 한 50%로 상수선을 그려볼게요. 추가를 해서 0.5를 넣으면 이렇게 50% 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많나 적나, 음료 비중이 많나 적나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C 물점이 이제 높고 지금 동부 2,000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료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IFC 물점이나 광화문점, 그리고 동탄점 같은 경우에는 음료와 푸드 비중이 거의 50대 5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몰점 같은 경우에는 푸드보다는 음료가 많이 높네요. 보시면은 매장이 이래서 높구나 저래서 낮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기 위해서 매장의 특성을 다 알아야 됩니다. 스타필드 하남점이 푸드가 전혀 팔리지 않는 이유는 푸드를 팔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그냥 하나의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를 시켰을 때 보이는 그대로를 인지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을 받고 또 매장별로도 한번 봤는데 한번 상품별로도 보고 싶어서 페이지를 한번 복사해서 옆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명 들어가 있는 거를 상품명으로 바꿔볼게요. 조금 보기 어려워서 이거를 가로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묶은 가로 막대형 차트로 데이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메리카노가 가장 많이 팔리죠. 아메리카노의 단가가 낮은 거를 고려하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매출로도 볼 수가 있지만 똑같이 복사를 해서 상품 수량으로 또 볼 수가 있겠죠. 상품 수량을 거래 데이터에서 가지고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으로 비교하면은 조금 다를 거예요. 넷 매출을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메리카노가 33,000, 그리고 카페라떼 10,000, 그리고 바닐라 빈라떼 6,000, 당근 죽스 4,000, 이런 식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33,000이라는 걸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서식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 단위를 없음으로 고쳐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숫자가 다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탑 10만 보여주고 싶다. 굳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푸드와 음료를 나와서 푸드의 탑 10, 음료의 탑 10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나눠서 매출 수량을 기준으로 한번 탑 10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을 보시면은 상위 N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위쪽 10개, 그리고 값은 매출 수량으로 갖고 올게요. 필터 적용을 클릭을 하시면 딱 매출 수량 기준으로 상위 탑 10의 매출 상품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추가를 하고 싶은 게 푸드와 음료를 따로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필터로 W를 가지고 와서 이 시각적 개체의 필터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푸드 넣고 이걸 똑같이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기는 이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음료만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푸드의 탑 10, 음료의 탑 10이 각자 나오게 됩니다. 제목을 바꿔주면 되겠죠? 탑 10 판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다음은 고객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해서 보고 싶은데 매장마다 고객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연령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매출액을 먼저 그냥 매장의 매출액 갖고 오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중 그래프를 옆에다 갖다 놓고요. 범례를 제품의 대분류로 하였는데 이것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으로 바꿔줄 건데 바로 여기서 연령대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요. 범례를 연령으로 두게 되면은 너무 많이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함수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약간의 생소해서 그렇지 엑셀의 함수를 조금 쓸 줄 아시면은 금방 배우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객 마스터에 들어와서 이제 연령을 10대, 20대 이렇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셋,
새 열을 클릭을 하시면 테이블 도구에 새 열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열이 하나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로 넣어볼게요. 38세를 30세, 25세를 20세 이런 식으로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면 라운드 다운 함수를 써서 연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릴 거고요. 소수, 그 1 부분을 이제 0으로 내리는 함수를 쓸 거고요. 여기서 대라는 글자를 추가를 해서 엔터를 누르면 연령대가 10대, 20대, 30대, 40대, 80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를 만든 것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범례에 추가를 해주시면 연령대 분포가 나오고 있죠. 거의 비슷한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매장별로 굉장히 비슷한 연령대가 나오고 있어요. 이 데이터는 그냥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 뿐이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선을 취소해 볼게요. 필요 없으니까.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은 데이터 색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색깔을 10대와 20대는 하나의 어떤 비슷한 군으로 보고 30대, 40대를 이렇게 비슷하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50대, 60대는 색깔이 뭐랄까요? 50대, 60대, 70대, 80대도 나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보이면은 이 뉴오리진 매장은 지금 3, 40대가 주로 찾아오는구나. 3, 40대를 하나의 고객군으로 묶게 되면은 3, 40대가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3, 40대를 위한 프로모션을 기존 고객 끌어들이기 위해 3, 40대를 위한 프로모션을 할 수도 있고 10대, 10대, 20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10대, 20대를 타겟으로 한 프로모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했던 게 아까 질문들 중에서는 매장에서 가장 붐비는 시간대와 한가한 시간대가 언제일까라는 질문이에요. 붐비는 시간대를 아는 거는 그 붐비는 시간대에 서비스의 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추가 채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직원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한가한 시간대는 우리가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가한 시간대를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이 시간대에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모션 같은 걸 기획하면 어떨까 하고 마케팅 팀에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데이터에서 어떤 걸 끌고 와야 될까 봤을 때 지금 시간대라는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로 다시 들어가서 거래 데이터에서 시간대를 한번 추가를 해주려고 해요. 영업일자를 보시면은 이 시간 언제 결제가 됐는지 시간대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열을 클릭을 하셔서 열도구에서 새 열 클릭하시면은 열이 나와 있는데 시간대로 한번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hour라는 함수가 떠요. 그러면은 여기서 영업일자를 클릭을 하시면 엔터를 누르시면은 간단하게 시간대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날은 뭐 1월은 시간대가 몇 시에 뭐 14시에 분빌 수도 있고 5월은 뭐 11시에 분빌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대가 월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변수를 추가해서 또 만들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시간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대해서 시간대를 추가를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시계열 데이터로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기 영업일자를 시간대로 바꿔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통은 10시에 먼저 결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때 피크를 치고 있네요. 뜻에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표현 방법은 그냥 막대 그래프로 하셔도 되고요. 막대 그래프가 더 보기 편하다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붐비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출액으로 표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붐비는 시간대다. 그러면 사실 영수증 건수가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시간대에서는 8시, 9시에는 뭐 매출액은 작지만 그 음료를 많이 하나씩 주문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건수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 점심때쯤에는 푸드 메뉴를 많이 먹어서 건수는 좀 더 작지만 매출액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영수증 번호가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값들이 6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건수로 이제 보려고 하면 사실 개수로 보는 게 맞는데 개수로 봐도 영수증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영수증에 같은 번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한 번 결제를 했는데 그 안에 3개의 품목 결제를 하게 되면은 하나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한 영수증이지만 3건으로 카운트가 될 수가 있어서 사실 고유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고유로 보는 것도 조금 틀린 게 같은 1번이지만 날짜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5월 9일, 4월 19일, 4월 18일에 한 1번의 영수증은 같이 하나의 숫자로 계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고유 번호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고유 번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열 클릭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번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영업일자에 대해서 일자를 데이트 기준으로 한번 갖고 와서 한번 엮어주고요. 그 다음에 매장별로 다르기 때문에 매장 코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엮어서 영수증 번호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 번호 갖고 올 때 저는 형식을 좀 같이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영수증 번호가 한 개인 것도 있고 자릿수가 한 개인 것도 있고 2개인 것도 있어서 약간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5자리의 텍스트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고유 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이 고유 번호를 기준으로 카운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 번호를 넣지 않고 고유 번호를 가지고 카운팅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개수가 고유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슷한 모양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나왔죠? 아무래도 그 12시부터 똑같네요. 12시부터 13시. 근데 11시는 아까 매출액이 컸는데 11시는 매출액이 컸는데 실제로 보시면 영수증 건수는 12시, 1시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조금 다른 모양이죠? 11시에 매출액은 크지만 영수 건수는 조금 낮고, 그리고 12시는 매출액도 크고 영수 건수도 높습니다. 그리고 13시는 약간 비슷한 모양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럼 12시, 여기는 11시부터 13시까지 바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12시부터 14시까지 제일 피크타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 필드에 맞는 값을 넣어주셔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알맞은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목을 좀 바꿔줄게요. 시간대별 영수 건수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별 영수 건수는 매장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장마다 언제가 가장 바쁜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슬라이서를 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를 클릭해도 이게 좋은 점이 바로바로 연동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이 보고서 안에 있는 이 데이터, 이 차트들이 연동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매장별로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영수 건수가 높은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서를 굳이 달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연동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불편하죠?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상호작용 편집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필드 값이 조금 낮춰볼게요. 상호작용 편집을 클릭하면 요거를 선택했을 때 이 차트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는 강조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툴 안에서 이 정해진 형식 안에서 이제 이만큼 차지한 포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된 거고요. 이거를 필터를 누르게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이 매장에 맞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IF 실무점은 12시 가장 높고 나머지는 약간 고만고만한 느낌이 있고요. 동부이천점은 11시부터 14시까지 이제 바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건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동부이천점이 가장 피크타임이 660건이 있어도 IFC몰점 같은 경우에는 660건은 어느 시간대나 다 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롯데월드몰점이 이제 이때가 가장 피크타임으로 나타나고 있고, 마포점도 보통은 12시 많이 나타나네요. W스퀘어점은 12시보다는 13시, 14시 이때가 가장 바쁜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공항점도 이제 14시, 12시보다는 14시, 15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광화문점, 현대판교점, 동탄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영수 건수까지 받고 사실 여기서 조금 추가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여기서 슬라이스를 달아주는 것보다는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슬라이서를 한번 달아주고 싶은데 매장 슬라이스를 달아주고 싶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푸드 탑10 판매나 음료 탑10 판매 가장 잘 팔리는 상품들이 매장별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시는 슬라이서를 이렇게 잠깐만요. 이 바깥에를 클릭하시고 슬라이서를 이렇게 나타내서 매장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명 필터를 클릭해서 데이터 필터를 매장명으로 추가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매장명을 추가를 시킬 수가 있고, 이것도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다 하면은 드롭다운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드롭다운이 아닌 목록에서 서식 들어가시는 일반에 방향이 있을 거예요. 가로로 보면은 이렇게 버튼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IFC몰점, 광화문점, 동부이촌점 이런 식으로 매장별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스타필드 하남점은 아까 음료 비중이 엄청 높았잖아요. 99.8%였는데 보니까 스타필드 하남점에 판매하는 것들이 무화과 스콘, 푸드 쪽은 무화과 스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콘 메뉴만 판매를 하고 있고 직접 요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판교점 그리고 서울스퀘어점이 다 이제 메뉴들이 달라요. 보면은 김포광점 스콘 메뉴가 있죠.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나누고 나갈 것 같아요. 서울스퀘어점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트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범례에다가 소분류를 한번 넣어보시면요. 제품 마스터에서 소분류를 한번 갖다 넣어보겠습니다. 조금 모양이 보기가 좋진 않은데 플레이트 메뉴들이 이렇게 위에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디저트 플레이트 메뉴라고 하면은 브런치 메뉴를 이야기를 하는데 정식 식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체류 시간이 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IFC몰점도 이제 플레이트 메뉴, 샐러드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트 메뉴 시킬 때 많이 시키는 항목이라서 푸드 쪽을 많이 먹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부이초점은 샐러드를 많이 선호를 하시고 그 다음 아보카도 샐러드를 선호를 하고 다른 부분들도 많이 플레이트 메뉴들을 먹고 있고요. 롯데월드몰점이 조금 다르네요. 디저트 쪽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럼 롯데월드몰점에서 어느 시간대가 가장 붐비는지 한번 볼까요? 롯데월드몰점은 12시부터 14시 이쪽이 강해서 아마 디저트 먹을 시간대인가 봐요. 이때 많이 오시나 봐요. 스타필드 하남점 이거는 이제 스콘밖에 없으니까 한번 스타필드 하남점도 클릭해서 보시면 이때 14시 이쪽이 가장 강하네요. 그래서 스콘을 많이 디저트로 먹고 드시고 있습니다. 현대판교점도 마찬가지고
이 조그만 매장들의 여기는 이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조그만 매장들이에요. 조그만 매장들은 약간 디저트 메뉴가 강한 것 같고, 약간 큰 매장들은 플레이트나 이런 브런치 정식 식사 메뉴가 강한 듯한 느낌입니다. 김포공항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동탄점은 정식 식사 메뉴가 많습니다. 마포점은 이제 스콘 메뉴가 많고, 현대신촌점은 여기 현대신촌점도 그렇게 막 푸드 메뉴를 판매하고 있진 않나 봐요. 플레이트 이런 요리가 가공이 필요한 거는 판매하고 있지 않아서 스콘이나 케이크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장이 어떤 상품을 파는지에 대한 특성도 다 보실 수 있고, 여기에서 연계를 해서 사실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시간대를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간대를 같이 봐서 광화문점이 어떤 메뉴가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영수 건수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영수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가장 바쁜 시간대가 나올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12시가 많으니 푸드 메뉴가, 플레이트 메뉴가 많이 팔린다. 샐러드와 플레이트가 많이 팔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고서의 배치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디자인적인 느낌보다는 이 배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 추이가 이렇게 있고, 매장에 대해서 먼저 궁금할 거고요. 매장에서도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그 비중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령대를 여기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차트는 원하시는 대로 어떤 시각적 개체를 활용하든지 간에 내가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제목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텍스트 상자를 넣게 되면은 매장별 텍스트 데이터를 매장 매출 추이, 이거는 굳이 안 적어도 되긴 하겠죠? 매장 매출 현황이라고 적을까요? 여기 두껍게 좀 더 크게 매장 매출 현황, 여기는 또 색깔입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일자를 여기다 올려서 매장 매출 현황, 그리고 영업일자도 이제 볼 수 있게끔 하고, 매출액 추이, 전체 매출액 추이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목을 매장별 매출액 나왔고, 매출액 매장별 품목 비중
여기도 매장별, 연령, 비중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장별 매출에서도 여기는 이제 전체 매출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클릭하면 이 매장의 추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도 어떤 매장은 추이가 떨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은 약간 답보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여기 동탄점이 있네요. 여기는 추이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동탄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필드 하나는 점점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렇게 추이나 매장 매출액만 봐서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다기보다는 문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요약 부분은 매장 매출 현황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이름을 바꾸실 수 있고요. 페이지 이름 바꾸기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출액 푸드 탑10, 음료 탑10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도 이제 원하는 제목을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상품 매출 현황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장 매출 현황과 상품 매출 현황 그리고 나타내서 매출 현황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저희 매장 매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전체 매출은 지금 3월부터 5월까지인데 전체 매출은 5억이고요. 점점 매출액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매장별로 보시면은 IFC몰 그리고 가장 독보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 이천점, 롯데월드몰점, 마포점, 그리고 더블스퀘어점이 이제 탑5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품목 비중을 보시면은 스타필드 하남점 같은 경우에는 푸드 메뉴를 많이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신촌점과 하남점 푸드 메뉴를 판매하지 않아서 이런 음료 부분이 가장 높고 나머지는 이제 IFC몰점, 더블스퀘어점, 광화문점 이런 동탕점은 50대 50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푸드 비중이 이제 동부 이천점 같은 경우에는 푸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장별 연령 비중을 봤을 때는 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현황을 보이고 있어서 특이점은 그렇게 없는데 거의 3, 40대가 이제 우리 매장의 주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매출 현황으로 이제 가면 전체적으로는 아메리카노가 역시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음료 탑10과 푸드 탑10을 구분을 하게 되면은 음료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바닐라빈 라떼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근 주스가 이제 프레시 메뉴 중에서는 커피가 아닌 메뉴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어서 여기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푸드 탑10 판매에서도 디저트, 샐러드, 플레이트로 구분했을 때 이제 아보카도 샐러드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 메뉴에서는 에그 베네딕트,
그 스콘 쪽에서, 디저트 쪽에서는 무화과 스콘이 최근에 출시가 되었는데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서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 영수 건수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푸드 점심시간대 12시부터 14시까지가 가장 바쁜 시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매장별로도 클릭해서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매장의 특성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은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어떻게 파워 BI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파워 BI를 사용해서 한번 차트를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파워 BI는 이건 제 기본적인 기능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다른 보고하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멈춰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클릭해서 어떤 매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를 바로바로 연동시켜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데스크탑 버전이고, 만약에 저는 이제 프로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게시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매장 매출 현황을 저장을 하고 게시를 눌러서 웹에 게시를 하게 되면은 게시하는 중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한 데이터베이스, 이제 관계형 모델을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웹에다가 게시를 하고 있고요. 이 보고서를 파워 BI에서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이 이미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작업한 보고서들이고, 제가 제 작업 영역에 한번 넣었죠. 매장 매출이라는 보고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파워 BI에 대해서 파워 BI를 저 현업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